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요? 뭐 그냥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수많은 작업이 동시에, 정말 딱 동시에 일어날 때 그 뒤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전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그림 좀 보세요. A와 C 계좌에서 B 계좌로 동시에 돈을 보냈어요. 그럼 당연히 B 계좌 잔액은 두 금액을 합친 만큼 늘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마지막 입금액만 반영되고 그 전에 들어온 돈은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돈이 증발해버린 거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문제의 원인이 경쟁 상태, 영어로는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작업, 그러니까 트랜잭션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동시에 바꾸려고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서로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제멋대로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우리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 락이죠. 이 위험한 경쟁 상태를 막고 소중한 우리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락이라는 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데이터의 교통경찰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데이터에 락이 딱 걸리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다른 작업들은 잠시 멈추거나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덕분에 데이터가 뒤죽박죽 엉망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공유락, 줄여서 S락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 같이 읽자는 신호예요. 여러 명이 동시에 데이터를 읽는 걸 허용해주죠. 반면에 베타락, 즉 X락은 이름처럼 아주 독점적입니다. 이건 나 혼자만 쓸 거야 하는 거죠. 누군가 데이터를 고치고 있으면 다른 누구도 그 데이터에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 표를 보면 규칙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보세요. 제가 뭔가를 읽으려고 공유락을 딱 걸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나도 좀 읽을게 하고 공유락을 또 거는 거? 이건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누가 와서 나 이거 고칠래 하면서 베타락을 걸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제가 읽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제가 베타락을 걸고 막 데이터를 고치고 있어요. 그럼 뭐 게임 끝이죠? 다른 누구도 읽지도 쓰지도 못하게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건 여럿이서, 쓰는 건 혼자서, 이게 핵심 규칙인 거죠. 그럼 이걸 실제 코드로는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읽으면서 공유락을 걸고 싶으면 셀렉트 문 뒤에 for share를 붙여주면 되고요. 베타락을 걸고 싶으면 for update를 붙이면 됩니다. 참, 그리고 업데이트나 딜리트처럼 데이터를 직접 바꾸는 명령어는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자동으로 베타락을 걸어주니까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락 덕분에 데이터는 안전해졌습니다.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멋진 영웅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으니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더 교묘하고 골치 아픈 새로운 문제가 고개를 듭니다. 그 문제의 이름은 바로 데드락, 우리말로는 교착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두 작업이 서로가 가진 락을 내놓으라고 총을 겨눈 채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먼저 총을 내릴 수 없으니까 모든 게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죠. 데드락의 첫 번째 유형은 변환 데드락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트랜잭션 1이랑 2가 같은 데이터를 읽으려고 동시에 공유락을 얻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러 명이 같이 읽는 건 가능하니까요. 문제는 바로 다음입니다. 둘 다 이 데이터를 수점하려고 동시에 베타락으로 변환해 가려고 요청하는 순간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왜냐? 베타락은 독점적이라 다른 락이 있으면 얻을 수 없거든요. 트랜잭션 1은 2의 공유락 때문에, 2는 1의 공유락 때문에 베타락을 못 얻고 결국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은 채 영원히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데드락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 순환 데드락입니다. 그림을 보면 상황이 어떻게 꼬였는지 바로 보이죠? 트랜잭션 1은 A 데이터를 잠그고 이제 B 데이터를 잠그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 순간에 트랜잭션 2는 B 데이터를 먼저 잠그고 이제 A 데이터를 달라고 기다리고 있네요. 서로가 상대방이 쥐고 있는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손에 쥔 열쇠는 놓지 않는 거죠. 절대 깨지지 않는 기다림의 고리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이런 데드락이 생기면 시스템이 그냥 영원히 멈춰버릴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똑똑해서 이런 순환 대기 상태를 기가 막히게 감지해내요.
그리고 이 막다른 골목을 해결하기 위해 마치 심판처럼 둘 중 하나의 트랜잭션을 희생양으로 골라서 강제로 종료시켜버립니다. 물론 그 트랜잭션을 실행한 사용자는 작업 실패 에러 메시지를 받게 되겠죠. 자, 이제 문제점이 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우리가 코드단에서 이런 끔찍한 데드락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아주 실질적인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드락을 막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일관된 순서로 락을 거는 겁니다. 여러 데이터를 건드릴 때는 모든 작업이 항상 똑같은 순서를 지키도록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좌 아이디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로, 즉 오름차 순으로만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까 봤던 순환고리가 애초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규칙. 이 데이터를 어차피 수정할 게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과감하게 베타락을 획득하는 겁니다. 일단 읽어볼까 하고 공유락을 얻는 순간 변한 데드락의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셈이니까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데드락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한 사례를 통해 이 데드락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뒤에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재고 관리 시스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 바로 MySQL 공식 문서의 한 구절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외래키, 즉 포린키 제약 조건 때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때 부모 테이블에 정말 그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바로 이 확인 과정에서 MySQL이 부모 테이블의 데이터에 공유락을 자기도 모르게 살짝 건다는 겁니다. 개발자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숨겨진 락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럼 코드를 직접 보면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왼쪽이 바로 문제가 되는 코드입니다. Arrivals 테이블에 인서트를 하잖아요.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외래키 때문에 부모 테이블인 인벤토리스에 공유락이 살짝 걸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줄에서 재고를 업데이트하려고 베타락을 걸려고 하죠. 근데 만약 다른 트랜잭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요. 그렇죠. 둘 다 서로 공유락을 쥐고서 너 먼저 나 하면서 베타락을 기다리는 바로 그 변환 데드락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오른쪽 코드를 보세요. 순서만 살짝 바꿨습니다. 트랜잭션 시작하자마자 Select for Update로 이 재고는 내가 수정할 거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하고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베타락을 쾅 박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애초에 다른 락이 끼어들 틈이 없으니까 데드락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락은 동시작업 환경에서 데이터가 깨지는 걸 막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공유락은 함께 읽기, 베타락은 혼자 쓰기를 위한 겁니다. 셋째, 이 락들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순환대기가 생기면 데드락이 발생하죠. 넷째, 데이터베이스는 둘 중 하나를 희생시켜서 이 상황을 해결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일관된 락 순서를 지키고 필요하면 베타락을 먼저 거는 방식으로 데드락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외래키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 락과 데드락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혹은 관리하고 있는 그 코드 어딘가에 오늘 우리가 본 것과 같은 데드락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